아,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발표를 맡은 리서치 1팀 강민재입니다. 기업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업 분석입니다. 방위 산업은 일반적인 B2B, B2C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B2G 사업으로서 국가 간의 신뢰, 정치적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학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쟁적 확대입니다. HIK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지역은 점차 증가, 그리고 전쟁 지역 역시 최근 파키스탄, 인도 전쟁이 추가되면서 더욱더 신냉전 구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 강한 나라들의 충돌과 견제가 심해지면서 원제 전쟁이 추가적으로 발발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 세계 정세입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지금 현재 규약인 2%를 넘긴 나라도 흔치 않으며 전 세계 국방비 지출 평균이 1.9%를 넘기지 못한 나라도 흔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EU는 향후 10년 안에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지금 현재로서 넘기는 나라는 폴란드 제외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어 그룹 분석입니다. 먼저 타 피어 그룹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반 MK4, 중국 99 A식 전차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3.5세대 전차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 기밀로 인하여 당국에서 수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2, 3 전차입니다. 과거에 3.5세대 전차를 생산을 했지만 나토의 군비 감축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이 현재 폐쇄됐고 현재는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T-90M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부족, 주요 부품들을 서방에 생산해서 공급 쇼티지에 따라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입니다. 만약 터키 알타이 전차가 우리나라 K2 흑표와 맞붙게 된다면 파워패드 국내 기업 S&T 다이내믹스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수출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에 따라서 K2 흑표에 경쟁 상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십식 전차입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주력 무기를 수출을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피어 그룹은 레오파르트 2, 에이브람스 두 개의 전차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전차에 비교했을 때 단가는 K2 표가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에 비했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 저렴하고 제작 캐파는 에이브람스 전차와 K2 표가 비슷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경쟁자인 레오파르트 전차는 연간 약 50대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급 쇼티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K2 표가 지금 전차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피어 그룹들의 공급 쇼티지에 따른 전망입니다. 독일 정책에 따라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자국 우선인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독일 전차 보유 계획 33년까지를 보면 총 433대의 MBT를 보유하려고 하는데 24년 기준 MBT는 295대이고 추가 138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간 약 17.3대의 충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의 대수는 33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차의 세대별 차이입니다. 왜 3.5세대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3세대 전차의 포탄으로 3.5세대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9세대 전차 다수보다는 최신 세대 전차 소수를 선호하는 최근 전술 트렌드에 따라서 3.5세대 매력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비교군인 3세대와 3.5세대 전차에서 유지비와 MRO 비용은 비슷하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세대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의 사업 구조입니다. 현대로템의 사업 구조는 2024년 매출 기준 레이 솔루션 34.2%, 디펜 솔루션 54%, 에코플랜트 11.8%로 디펜 솔루션의 54%, 80%를 K2 전체 흑표가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키팩터는 K2 흑표 전체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의 90% 가까이를 디펜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어 이 또한 K2 흑표가 주가 상승의 키팩터임을 뒷받침할 요소가 됩니다. 디펜 솔루션 21년부터 24년까지 디펜 솔루션 매출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디펜 솔루션 해외 매출은 23년, 22년 폴란드 전차 계약을 통해서 24년 67%까지 올라왔고
사실상 주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K2 전체 매출과 수주임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 솔루션입니다. 대부분의 수주 잔고가 23년도 이후 체결되어 25년도 상반기부터 매출이 반영 예정입니다. 모두 인도시 약 15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전 세계 10위 규모이고 국제 롤링스탁 시장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ITX, GTX, KTX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해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플랜트입니다. 에코플랜트는 전체 매출 10% 정도 점유 중이고 범현대가의 매출에 따라서 배타성 높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주잔고 추이입니다. 레일 솔루션은 과거에 수주했던 저가 수주 물량들을 납품 완료 단계에 있고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OPM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디페스 솔루션은 2022년 폴란드 K2 수주로 수주잔고 폭발적 증가하고 K2 흑표 전차의 수출형 모델의 경우 OPM이 40% 가까이인 걸로 알려져 있어 엄청난 OPM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가 추이입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미국 3분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없이 러시아의 유럽 침공을 막으려면 동유럽, 특히 나토 동부 전선에만 최소 3.5세대 전차 1,400대, 3세대 자주포 70문, 3세대 보병 전술행 2,000대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내에서 가장 전력이 세다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MBT 전차이 930대밖에 되지 않고 나토 동부전선에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3.5세대 전차가 전무한 것으로 이루어 보았을 때 지금 3.5세대 전차가 가장 나토에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리스크인 현지 생산 공정이 해결되었습니다. 전차의 특성상 주행거리 1,600km, 운용성 13년 중 선두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성비를 하고 1계단에서 4계단 정비 중 문제가 생기면 생성비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불가능했던 MR 문제를 폴란드 모델 해결로부터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K2 전차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세계 세 개의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코는 나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길게 2% 이상을 국방비로 편성 의무화하는 법률을 2023년 확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폴란드 라트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확정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서 2030년 군 현대 투자 예산을 기존 20%에서 60% 확대하였습니다. 68.1억 달러의 60%는 40억 달러로 20억 달러 중 전차 구매 비율을 15% 가정했을 때 7억 달러 총 8,300억이 나오고 차이를 포함해서 가정했을 때 1년간 매년 8,300억 원의 전차 구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당 4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2.9대 레오파르트 전차 매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쇼트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관건이 MR 부분도 450km 내외로 안정적 대칭기가 가능합니다. 폴란드 포즈난 K2 생산 공장에서 체코 프라하까지 450km이고 또한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 또한 폴란드와 같은 논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차 발주라는 사업의 파이 축소 자체는 독일 입장에서 대극지 않은 소식이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폴란드와 체코 국방 강화 자체는 독일에게 토대로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 또한 마냥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2030년까지 5.5%까지 방위비를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2025년 10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군 현대화 프로젝트로 매년 1.7조 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1.7조 원 중 전차 구매 비율을 30% 가정했을 때 5,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0년간 매년 5,100억의 전차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데 똑같이 레오파르트 전차 매업 가정했을 때 매년 12.75대의 레오파르트 전차 발표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또한 전혀 충족할 수 없으므로 공급 수치가 발생합니다. 거리와 관건인 MR 부분도 900km 내외로 안정적 부품이 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3.5세대 전투의 수요가 벨라루스, 폴란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0% 이상의 폴란드와 똑같이 평야지대로 전차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UAE입니다. UAE는 국방 자주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중인데요. 국방 자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국적 군사 기업의 지사를 유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DA의 해외 톱 미사일 엔지니어 센터가 2023년 UAE에 건립되었습니다. UAE 주력 MBT는 르플레르 전차로
1990년대 도입 후 전차 교체 규제 변경하였습니다. 치마 르클레 전차는 생산 라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새로운 전차에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UAE는 비동맹 북미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AE로서는 대외적으로 가급적 대미 안보 우전 인사가 피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근 대동무전 요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명분이 있을 경우 유보적 입장을 펴두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UAE로의 수출을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UAE 수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8년 인권 문제와 내전 등의 문제로 독일의 수출을 규제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UAE 수출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 일부를 기술 업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도량의 100%를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기술 업체가 맺은 것과 사기 중동과 아프리카 전체 수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기술 인도와 UAE 생산에 반감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롤링스톡 시장의 OPM 개선과 철도 레퍼런스입니다. 현대로템의 롤링스톡 시장 OPM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이전 수출되었던 저가 물량, 실제로 국내 캐파의 한대, 셋째로 MRO와 APR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전 수출되었던 저가 물량은 어느 정도 커버가 완료되었고, 또한 ITX, KTX, BTX 집중으로 국내 저가 물량들을 수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캐파의 한계에 대해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 장비를 확보하면서 목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RO와 APR의 부재는 2030년까지 대부분의 수출 유통 완료 후 MRO, APR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CRRC, 알스톰, 시멘스와 같은 해외 탑 롤링스탑 수출들과 OPM이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일 솔루션 부문 23년도 이후 주요 해외 수출 내역입니다. 호주, 모로코, 대만,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과 같은 여러 나라의 굵직한 사업을 계약하고 있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5월 파일을 공시된 내역으로 ENM 사업으로 상당히 계약을 성공함으로써 APR, OPM 계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별도 레퍼런스입니다. 현대로템과 루마니아의 협력 분야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은 K2 자체를 수출하고 철도 산업은 레일 솔루션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항만 산업은 항만 전동화 스마트 분류, 플랜트 등을 통하여 다발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사 교체 시기가 당면한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개국 공동 피파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 인프라 구축 중인데 이를 통해 지금 현재 2조 원 규모의 롤링스톡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적으로 모로코의 지금 현재 당면한 전체 교체 수요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드론의 등장으로 설 다리를 이룬 전차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많이 생긴 의문 중 하나는 드론으로 전차를 가성비 있게 무력화할 수 있는데 왜 전차가 여전히 중요한가일 겁니다. 실제로 위 지표들을 보면 전차를 가장 많이 무력화시킨 것 또한 드론입니다. 그렇다면 전차가 정말로 필요가 없어졌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1대1 싸움이 아닌 당대다 싸움으로 전차가 드론에 비하여 취약한 건 사실이나 실제 전쟁에서 드론과 전차가 마주하게 된다면 그건 전차의 실패가 아닌 전술의 실패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전차를 폭파시킨 선전 영상들을 보면 야지에서 전차 혼자 있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또한 전차가 기상전에 상대로 불리우는 데는 전차는 직선 방어, 진지 등 현대전에 필요한 모든 전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대전은 전차 여러 대보다는 소규모 전차 부대 운용 능력이 더 중요하므로 3.5세대 전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3세대 전체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주요 고객층입니다. 중국의 경우 현금이 차고 넘치게 많지만 주요 협상국들인 동유럽의 경우 지표의 항제도를 낮습니다. 하지만 방산 계약의 특성상 중간에 각국의 은행들과 보험공사까지 끼기 때문에 국가가 디폴트가 나지 않는 이상 채무 불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3.5세대 전차가 수 불가결한데 우리나라 K2 전차가 가장 가성비가 좋으니 신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EU에서 세이프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하여 배트 추가 한도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롯데이 비싼 건 의견이 아닌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 주정을 기다리는 것 또한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병의 쟁점은 외국인 비율 30%의 차익 실현, 금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폴란드 2차 기업 지원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유로록은 7월에 부담 매수를 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레일 솔루션 매출 추정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수주 잔고가 2030년 납부 완료인 대부분의 수주 잔고에 따라서 매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펜스 솔루션
다시 수정입니다. 공장 가동 2024년 110%, 2025년 130%를 딱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이미 풀캐파였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생산을 확충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플랜트 매출 추정입니다. 개년 CAGR 평균치로 보였습니다. 레이솔루션 영업이익률 추정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수출 잔고 대부분이 2030년에 납품 완료되고 롤링스탁 전 자동차 부분이 전 세계 평균 OPM이 4%에서 5% 미루어 봤을 때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15% 수렴할 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스페셜 영업이익률 추정입니다. 생산의 확충에 따른 K2 물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방산기업의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0% 보수적 추정하였습니다. 엑스플랜트 영업이익률 추산입니다. 여기는 CAGR 평균치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짤 때 GPM 산정이 불가능하여 OPM 기반의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짤 때 GPM 산정이 불가능하여 OPM 기반의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펄을 29.05배 받고 있는데 일회성 이익 500억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퍼 33.51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폴란드 수출 시장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폴란드 수출 성공 플러스 나머지 수출 기대감 정도 퍼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추가적인 매출 상승으로 인하여 24년 성장률은 10.89%, 25년 성장률은 38.78%, 투자 의견 하이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시나리오에서는 폴란드가 수출 성공하고 나머지 나라 중 하나가 수출 성공할 때 시나리오입니다. 전 세계 두 개 나라 이상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힐 가능성이 있으나 라인메탈의 펄을 줄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하지만 더 이상 시장을 넓히기 힘든 제너럴 다이맥스 펄을 줄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래 중간값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정시적 광유를 반영하여 0.7을 곱하여 타겟도 41.7 부여했습니다. 24년 성장률로 38.92%, 25년 성장률로 67.7%.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